부동산 기초부터 투자 마인드까지. 전세월세 매매 완전 정리. 부동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전세, 월세, 매매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어렵죠. 부동산 진짜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 그리고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시각 차이까지 15분 안에 부동산 눈 뜨게 만들어 드릴게요. 전세와 월세의 구조. 자,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전세와 월세 구조부터 정리해 볼게요. 전세는 돈 맡기고 사는 거고 월세는 매달 돈 내는 거잖아. 그렇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전세의 구조. 전세는 세입자가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형태예요.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그 보증금은 집주인이 은행에 넣어두거나 다른 투자에 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목돈이 필요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은 없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월세의 구조. 반면 월세는 작은 보증금 매달 임대료 형태예요. 세입자는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집주인에게, 현금 흐름이 계속 집주인에게 들어오니까 현금이 필요한 집주인들 혹은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죠. 반전세는? 요즘엔 반전세도 많죠. 전세처럼 보증금을 많이 넣고 월세는 조금씩만 내는 방식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중간지대.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 자, 이제 금리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 정말 그럴까요? 금리 상승은 집값 하락?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오르죠. 이자 부담 증가, 대출 줄이기, 수요 감소. 결국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고 집값이 조정받게 됩니다. 특히 영끌한 사람들에겐 금리 인상이 큰 타격이에요. 금리 인하 집값 상승.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사려 합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이 생기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아요. 금리 외에도 강조 정부 정책, 공급량, 심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금리는 변수이지 절대 법칙이 아니라는 것. 실수요자 대 투자자 관점이 다르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실수요자 입장. 실수요자는 말 그대로 살기 위한 집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체크리스트, 학군, 교통, 직장과의 거리, 주변 환경, 관리비 등 가격보단 실생활의 만족도가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 내 아이 초등학교 옆 단지면 좀 비싸도 감수할 수 있어. 투자자 입장. 반면 투자자는 이 집으로 얼마나 수익 낼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수익률, 시세 차익, 월세 수입, 세금 구조. 내가 살 집이 아니라 남이 살 집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숫자와 수익률로 판단하죠. 예를 들어 이 동네는 지금 저평가됐고 개발 호재가 있으니 투자 적기야. 문제는 같은 시장에서 이 두 집단이 경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약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뒤섞여 경쟁하니 갈등도 생기고 정책도 복잡해지죠. 지금까지 부동산의 기초 구조부터 금리의 영향, 실수요자와 투자자 관점 차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전세는 목돈, 월세는 현금 흐름, 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기준 자체가 다름.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라면 내가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 먼저 정확히 구분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